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답변 드리면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말하시다가도 좀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셔도 되는 거 있으니까요. 편하게 얘기해서 답변 드릴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순서를 저희가 정하기 좀 어렵긴 한데 오늘 쭉 계시는 양지영님부터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셀로 연간 계획표를 세우는 양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세우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고 또 대학에 가서는 부모님한테 강제적으로 좀 독립을 해서 그리고 막 등록금은 장학금을 통해 해결을 하고 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모전을 반영한 수익과 제 생활비나 인터넷 강의 같은 지출을 항상 엑셀로 정리해서 항상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현재 예산을 고려해서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과하지 않는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고 이렇게 저한테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저의 습관은 앞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너무 힘들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일 사무직 영무관 업무에 신청하게 된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냥하고 봉사심을 가진 바탕으로 실력을 겸비한 영무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생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첫째로 장애학생 도우미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공부방 도우미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과정은 너무나 피곤했지만 그 사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제 학비를 직접 조달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8, 9년 정도 했는데요. 그 블루베리를 3일 동안 500팩 이상 파는 등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고 원래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열심히 하고 사람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 군중 심리도 배우게 되었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일입니다. 저는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영어 통번역과를 나왔는데요. 영어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행아웃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려서 그 결과 토익 890, 토익 스피킹 레벨 6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한 일인데요. 제가 지리에 약해서 어디를 가면은 여행을 잘 못 다니는데 이런 일은 나중에 코레일에 지원했을 때 다른 곳에 업무 배치를 받게 된다라도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코레일의 1인분이 되는 신수연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던 것 같아요. 개별 질문을 한 분씩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우선은 들으실 질문이 보통 다들 전공이 있으시고 전공 많이 공부하시고 계속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회사를 입사했을 때 내 전공과 그 회사와의 어떤 융합 어떤 같이 시너지를 발생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겠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신수연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영어 통번역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장애학생 도우미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공부방 도우미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를 정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을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재훈님. 네. 저는 그 기계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막 문제를 푸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인턴을 해보면서 느낀 게 그 인턴을 할 때 그 기계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래도 일을 할 때 이해가 되고 다른 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기계를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그런 공식들이 쓰이기는 쓰이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그 기계를 봤을 때 그게 되게 채워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더 빨리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수연님은 다양한 경험이 좀 있으신데 좀 특이하게 영문과인데 아까 전에 공인중개사 공부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을 한 이유가 아까 전에 지리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부가 이 해당 직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실 때 어떤 도움이 좀 될 것 같은지. 네. 일단 공인중개사 공부는 법 과목이 5개고 학 과목이 한 과목이라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으로 나눠서 하루를 3배를 살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운 줄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 때 효율적으로 내 점수를 맞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채울 수 있는지 배웠기 때문에 공공기관 업무상 효율성보다는 좀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지영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조직 안에서 동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충돌되거나 좀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거나 합의점을 찾는데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라든지 그게 무엇이고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있는지. 일단 의견이 다를 때 일단 저희가 그 의견을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같은 거를 뭔가 이뤄내기 위해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어쨌거나 제가 체계가 있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올바른 일이 맞는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 사람들마다 그 의견들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저희 팀이 가지고 다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 그래도 이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의 특징이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혼자서는 그 공공기관의 그 업무와 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즉 다른 이제 파트너사나 협력사나 다른 기타 공공기관들과 이제 서로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모든 공공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생과 협력, 여러 가지 동방선장하는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두 분이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임직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협력사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같이 협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시 될 것 같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를 기준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면접관인 거면은 여러 공공기관들의 면접을 보는 인사팀이 있을 거니 여기서 하는 A 회사의 인사팀의 주요 제라는 거를 B한테 공유하고 B도 서로 공유하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업무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훈님부터. 네. 저는 그 에너지 발전에 되게 관심이
관심이 많은데 에너지 발전은 사실 그 에너지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 난방공사에서 열병합 발전을 돌릴 때 그 에너지가 LNG 회사에서 LNG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스공사에서 그 LNG를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에 대한 서로의 수요들 그리고 그 난방공사에서 가는 그 배관들도 사실 안에 기체만 다르지 다 그 체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거를 열어서 서로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런 데는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또 알아낼 수 있고 이런 소통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시스템 그 공급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또 볼 수 있고 그 회사들을 봤을 때 그 모르는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님. 네, 저 코레일 안에 코레일 유통과 코레일 관광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코레일 유통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8, 9년 동안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유통과 관광의 융합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은 일단 그 한 사이클을 도는 트랙이 있어야 하고 그 트랙을 만들려면은 중간중간에 서비스도 중요하고 그 자금되는 돈도 있어야 하는데 관광이랑 같이 융합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기차 안에 관광 상품을 뭐 포스터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대로 관광 상품 쪽에서 유통을 좀 같이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같이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요. 지영 씨가 이제 어떤 주셨던 키워드들이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네네. 계획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됐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업무적인 본인 단점, 내가 업무를 하면 공공기관 근무하면서 네. 면접도 좋은 본인의 어떤 키워드도 어필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네. 느낀 경험이 있으신지 아. 뭐 인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사실 조별과제 할 때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저는 막 공모전 같은 거를 낼 때 그 마감이란 5일 전에 끝내고 그 다음날 또 다 같이 모여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달라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처음에 이걸 많이 발전시키고 한 번만 리뷰를 하면 된다 이런 체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는 좀 융통성이 좀 없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꼭 3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긴 해서 그냥 2번으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이런 걸 확인을 안 하면 네,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지원자분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이하게 아르바이트를 네. 여러 9년 동안 꽤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손님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굉장히 좀 풀기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면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이고 본인은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8, 9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트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덤상품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네, 근데 하나를 사면은 하나는 드리는 건데 하나를 사도 10개를 달라는 분이 있고 2개를 달라는 분이 있고 정말 끝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점이 처음에는 1, 2년에는 그랬는데 중간에 PM분, AM분이라고 중간분이 계시거든요. 중간분께서 중간 관리자분께서 그럴 때는 직접 불러오지 말고 저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 일단 마음이 편했고요. 그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 먼저 일을 제 선에서 끝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를 드리고 그게 어차피 상품이 많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많이 드려도 손해는 아닌데 더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님께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어필을 해가지고 하나씩 더 드리고 2개 이상 3개씩 말씀드릴 때는 정말 불가피하게 일단 수량을 체크를 하고 그날 많이 남았으면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윈윈으로 서로 했거든요. 그분은 하나 이상 가져가시니까 지는 게 아니고 저도 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친절함으로 풀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통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의 특징상 뭐 다른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민의 이제 생활과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윤리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이고 당연한 책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때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공공에 입사가 됐을 때 그런 윤리가 좀 더 다른 사기업보다 강화되고 또 강력한 그런 규범이나 규칙으로 이제 제재를 했을 때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점이나 아니면 그 생각하는 점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양재현님부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인턴 생활을 할 때도 재택근무를 하고 또 단축근무를 되게 시행을 하고 그 재택근무 시 그 수칙도 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해야 할 문제잖아요. 근데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느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제 스스로도 사실 제가 막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잘 맞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공공기관이 공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모두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그렇게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하다고 해도 다른 기관보다 사기업은 우선 이윤추구가 먼저지만 저희 기업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다 이런 게 있어서 자부심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 도우미를 할 때도 그게 크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장애학생을 돕는다는 걸로 그 학생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꼭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은 물론 투명하게 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 실력 안에서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요즘 워라밸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일을 많이 하더라도 투명해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저한테 그게 더 워라밸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마지막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 이제 기관에 입사하셔서 본인이 어떤 포부 어떻게 좀 생활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본인이 느꼈던 걸 바탕으로 제가 사실 회사 뭐 그렇게 막 제가 막 업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뭐 제가 일을 뭔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원하시는 것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냈을 때가 가장 즐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이 회사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되게 좀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희가 팀원으로 있고 일을 시킬 때 걱정이 없는 그런 직원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되게 목표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팀원이 돼서 좀 성장을 하면은 그래도 저만의 뭔가 아이디어로 그래도
그 일을 하나 좀 풀어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공공기관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거만큼은 나는 좀 노력했다라고 딱 꼽을 수 있는 게. 한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인강을 일단 세 번 정도 봤고요. 최태성 인강 선생님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박하사탐이라고 그 강의도 또 들었었고요.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로 섞어서 중요도를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제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은 공공기관에 한국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에 다니다 보면 자부심도 생기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한국사를 배워서 일단 교육생일 때 그런 거를 배워놓는다면 이게 역사가 이렇게 투명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투명하게 살아야겠다, 투명하게 활동하고 투명하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면접하시면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다던가 또는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신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양정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질문을 하면서 방금 또 답변이 막 생각난 것도 있어서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약간 지금 말하면서도 저를 좀 알아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만 짧게 드리고 싶어요. 최시연. 네, 저도 요즘에 취업 준비하느라고 조금 처음에 체육박람회에서 면접에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이렇게 면접관님들 직접 뵈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면접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긴장되는 거. 근데 사실은 면접관들도 긴장하거든요. 네, 혹시나 내가 질문하는 게 면접 받으신 분들한테 혹시 다른 의미로 나쁘게 받아줄 수 있고 또 긴장을 더 더하게 만들까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제 다른 데 면접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양재님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두 분이어서 말씀드리면 양정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되게 차분히 잘하세요. 어조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되게 차분히 하시는 거는 면접관이 어쨌든 같은 사람인지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 스스로도 차분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저는 면접 보실 때도 차분히 말씀하시고 또박또박한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어필도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업무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전공이라는 부분들이 두 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다른 분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전공 위에 다른 업무를 부여했을 때 또는 다른 상사나 다른 선배의 직원이 자기 하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했을 때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답변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의 대부분 나오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공공기관도 특히 그렇고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직원이 재택을 갈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직원이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느 순간 나한테 잠깐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셔서 생각하시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제 특정 기관들을 기준으로 면접을 당연히 할 거잖아요. 공통적인 면접을 특정할 때는 그 기관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게 나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뭔지를 미리 생각하시면은 면접관이 질문하지 않아서도 그 질문을 답변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답변들 이거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고 그렇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수연님 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신수연님한테 두 분 비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드는 게 우선 일지망이 저희 코리아 유통은 아니었어요. 지역 난방 도시주택공사여서 거기 관련된 이제 면접에 대한 자료도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면접관도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 회사를 언급을 하시고 그 관련된 부분도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할 때는 당연히 그거에 타겟이 되긴 하겠지만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대처하고 빨리 준비하는 이런 준비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런 거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근무하는 알바들의 형태나 여러 가지 했던 경험들을 그 회사에 하는 업무들에 접목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내가 이마트에서 9년을 근무한 거를 가지고 그냥 근무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유통이잖아요. 이마트는 코리아 유통보다 더 발전된 회사라고 판단이 되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받았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면접하실 때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이 되게 빠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도 신입사원 때 면접 볼 때는 엄청 빨리 해서 뒤에서 이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왜냐면은 말을 빨리 하시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니까는 좀 천천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공익중개사 1차 합격하시거나 이런 것들 부분들도 접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공공기관들은 사업도 있고 부지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공익중개사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을 어필한다고 하면은 전공한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가 하더라도 이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저와 비슷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면접 받을 때도 좀 기억이 많이 나고 열정이라는 좀 단어가 많이 떠올라서 앞으로 좀 많이 좀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영님부터 좀 말씀을 연재현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진솔함이라는 그 키워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듣게 돼요.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답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오늘 하면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 네, 그게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딱 받으셨을 때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 했었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좋게 느껴져서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상황을 떠올리시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있게 보여서 되게 진정성, 진솔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좀 편안하세요. 편안한데 이게 편안함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게 편안하면 의지적인 부분이 그죠? 사람이 편안하고 이제 침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듣게 되고 저도 시선을 마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 없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게 너무 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답변이랑 다른 부분에서 업무적 역량이라든지 열정 부분은 각자의 색깔대로가 좀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꼭 외향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이 아니어도 이 친구 정말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 어미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뭐 그랬습니다. 약간 앞부분보다는 흐지부지 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차분하게 하시되 그런 부분은 좀 했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좀 본인과 어울리는 뭔가 의지를 약간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약간 외유내강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설득력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조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저도 면접관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먼저 이제 관리, 철저한 계획성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이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공 관련 능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어필이 됐는데 다른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많이 살려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일을 했을 때 공공기관 안에서 일을 했을 때 다른 협업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많이 연상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좀 예시로는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여기 인턴 하셨던 거 두 군데에서 주민센터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대 관련된 쪽이지만 기계 관련된 쪽이지만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예시들이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에서 어떻게 협업할지 커뮤니케이션 할지 부분도 저희가 다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예시 사용을 조금 더 하셨으면 경험 예시 사용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좋았던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을 하시고 싶다라는 즐거웠던 순간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즐거웠던 순간이 있고 그때 제가 아이디어도 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냥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막 내는 게 주된 목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이 조직 안에서 발전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듣고 싶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아이 컨택 이런 부분도 좋았고 좀 그거 부분만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연 씨 쪽으로 좀 넘어가면요. 저는 수연 씨한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키워드가 열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되게 열심히 할 것 같고 적극적인 신입인 것 같아서 뭘 가르쳐 드려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계속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의 모습 좀 많이 기대된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건 꼭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큰 강점에서 그 단어가 딱 끝나고 나서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열정도 있으셨고요. 아까 말했듯이 또 반대로 이렇게 텐션이 의지가 되게 느껴져서 마지막까지 좀 파이팅이 있었어요. 그게 공공기관에서도 좋아할 정도의 어떤 파이팅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과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어떤 변화에도 잘 조직에 맞춰서 잘 이겨내갈 수 있겠다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태도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좋았는데요. 조금 시선 처리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자리가 좀 어색한 자리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아저씨,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좀 열정적인 스타일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쏟아내는 편인데 문장 자체에 한 호흡 정도를 끊어주시면 얘기가 훨씬 잘 들려요. 화장할 때 화장을 먹는 두드리는 그 시간에서 조금 텀을 주신 것처럼 문장을 얘기하실 때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좋은 텍스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에 텀을 주셨다가 저는 9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특히나 저는 문제 해결 능력 좀 많이 키웠습니다. 이 정도 중간에 이 정도. 그죠?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의외로 포즈를 좀 많이 사용하셔서 얘기 설득력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하시면 정말 훨씬 더 설득력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논리성 부분에서는
모든 답변을 저는 다 두 갈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답을 딱 듣고 싶은 질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손님이 좀 힘들었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면접관들은 어떤 케이스였는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답변에서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그런 고객님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좀 어느 정도의 소제목처럼 그런 걸 언지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금 그 다음 부분에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두 가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답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고 간단하게 이유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그때그때 사례를 먼저 얘기하시거나 조금 장황하게 갈 때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려면 어떤 질문에 따라서 좀 티키타카처럼 답 줄 거 먼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프로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다방면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9년. 네, 저도 9년을 못했거든요. 거기다 공인중개사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알바를 또 아르바이트를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죠? 또 공인중개사를 배웠던 것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의도였겠지만 배우면서 좀 깨달았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내 이력들의 옆에다가 내가 결국은 좀 깨달았던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그 얘기로 결론이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하나하나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노력을 많이 하신, 아까 열정 말씀하셨어요. 열정 덩어리이신데 그 했던 것들에 대한 내가 정말 깨달았던 거, 느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부분이 업무에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조금은 연결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시면 어떤 공공기관에 가시든지 간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다 좋게 봐주시고 그게 좀 더 좋은 날개를 좀 달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 정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집중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에 또 과장님 질문에 어떤 답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했던 것들 떠올리시고 말도 끝까지 이어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입사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